104초 2016년 6월 29일 아침 한국 시간 장소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근교 사포판 남아공전 참패로부터 며칠 뒤 홍명보 감독은 A사 2장짜리 입장문을 정확히 104초 만에 읽어내려갔습니다. 질문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그대로 몸을 돌려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가 사퇴를 선언한 방식이었습니다. 이틀 뒤 그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밤이 지난 뒤 가족이 살고 있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그를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깊게 눌러쓴 모자와 얼굴을 가린 마스크. 이 조합은 이틀 연속 카메라에 포착된 두 순간 모두에서 똑같이 등장했습니다. 한 번은 자택 앞에서, 한 번은 공항에서. 문제는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홍명보를 104초짜리 사태로 이끈 3경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3경기의 순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기 체코전. 한국은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끌려가던 후반 홍명보 감독은 69분 승부수를 던집니다.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를 투입. 11분 뒤 후반 80분 오영규가 황인범의 크로스를 왼발로 밀어넣으며 역전골을 완성합니다. 경기 전에는 의문투성이었던 결정이 경기 후에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 공동 개최국 멕시코전. 이번엔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후반 5분 골키퍼 김승규가 높이 뜬 공을 처리하려 뛰쳐나오다가 같은 편 수비수 이기혁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흘러나온 공을 루이스 로모가 빈 골문에 밀어넣었습니다. 상대의 클래스가 아니라 골키퍼와 스리백 사이의 호흡 문제에서 나온 실점. 홍명보 감독의 새 수비 시스템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초기 신호였습니다. 실점 직후 감독은 손흥민을 일찍 빼고 이재성을 투입했지만 동점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0대1로 패했고 조 1, 2 자리를 멕시코에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라커룸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 지점입니다. 진종호 의원, 전 사격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현직 국회의원, 이 KBS를 통해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손흥민이 동료들과 방금 끝난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명보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진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선수들과 경기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네가 얘기하느냐? 내가 해야지. 다들 나와. 이 충돌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뿌리는 인터뷰 보이콧입니다. 일부 취재진이 손흥민의 병역 특례를 조롱하는 대화가 공개되면서 선수단 전체가 인터뷰를 거부한 사건. 손흥민과 이재성은 보이콧을 끝까지 유지하자는 입장이었고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전 직후 인터뷰를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선수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남아공전. 대표팀 전체 운명을 가른 그 경기에서 손흥민과 이재성이 동시에 선발 명단에서 빠집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12년 최고 무대에서 쌓아온 커리어 내내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손흥민이 월드컵 본선 경기에서 벤치에서 출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진종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건 멕시코전 직후 라커룸 충돌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측은 이 연결고리를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인터뷰 재개를 논의한 건 맞지만 그 문제로 특정 선수를 뺐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 본인은 그저 체력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지친 후반에 손흥민을 넣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체력을 이유로 든 해명 하나, 그리고 이름과 발언 내용까지 구체적인 제보 하나, 이 둘은 대등한 무게의 소문이 아닙니다. 그 경기 한국은 몬테레이에서 남아공에 0대1로 패했습니다. 후반 18분 타펠로 마세코가 체팡 모레미의 낮은 크로스를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조3위로 밀려났고 결국 각 조3위 팀들 간의 경우에 수끝에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전술을 아는 시청자라면 궁금할 부분입니다. 왜 그 팀은 이렇게까지 쉽게 무너졌을까요? 월드컵 직전 EAFF 2일 챔피언십을 기점으로 홍명보 감독은 예선에서 쓰던 4-2-3, 2를 버리고 3-4-3, 윙백을 높게 올리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는 유일한 플랜 A로 밀어붙였습니다. 남아공전에서 오른쪽 윙백은 서령우, 왼쪽은 이태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본래 수비형 풀백이지 3백 시스템에 특화된 윙백이 아닙니다. 문제는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둘 다 단조롭게 오르내리기만 했고 서로 교차하지도 중원의 지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올라가면 뒷공간이 뻥 뚫렸고 내려오면 중원 숫자가 부족해져 센터백이 옆으로 벌어져 커버해야 했습니다. 3백 전체가 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오른쪽 윙백 자리에 원래는 다른 카드가 있었어야 합니다. 왜 하필 카스트로프였느냐? 정확히 그 자리에 맞는 인재를 데려와 놓고 왜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느냐? 옌스 카스트로프, 독일과 한국 두 국적을 가진 선수. 2025년 8월 대한민국으로 축구 국적을 변경했고 3백 시스템에 훨씬 특화된 옵션으로 기대를 모았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조별리그 3경기 내내 단 1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선발도 교체 출전도 없었습니다.
이 전술 시스템에 맞춰 국적까지 바꿔대려온 카드가 단 1분도 검증되지 않은 채 정작 그 시스템은 남은 윙백 두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건 라커룸 논란과는 완전히 별개로 짚어야 할 큰 전술적 물음표입니다. 대회 전 한국 온라인에서는 카스트로프가 내부 징계 문제로 기용되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드물게 홍명보 감독의 말에 맞는 것 같습니다. 내부 평가에 따르면 카스트로프의 훈련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손흥민을 포함한 동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스트로프가 결백하기 때문에 질문은 오히려 더 정확한 곳으로 향합니다. 문제는 어린 선수의 기강이 아니라 감독과 주장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전술적 이유 없이 방치된 카드 하나입니다. 다시 비행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청문회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언론에는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측근에게는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쪽 반응은 분명합니다. 도피가 아니길 바라며 부르면 나와야 한다는 것. 세 가지 사실을 나란히 놓아봅니다. 이틀 밤만 머물고 서둘렀던 비행기, 언론에는 모르겠다, 측근에게는 안 돌아간다는 이중적인 답변, 그리고 두 번의 포착 모두에서 똑같이 반복된 모자와 마스크. 이건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한 개인의 문제를 벗어납니다. 홍명보는 위기 속에 물러난 두 번째 연속 감독입니다. 그전에는 위르겐 클린스만의 논란투성이 선임과 경질이 있었습니다. 같은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체제라는 같은 리더십 구조 아래 성적 실패 직후 언론 위기가 두 번 연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홍명보가 희생양이라면 누가 우리를 과달라하라의 백사초로 이끌었는가라는 질문에 진짜로 답해야 할 사람은 그가 아닙니다. 다음 주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백사초를 읽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백사초에 이르게 만든 각본을 쓴 사람 말입니다. 참고자료 FIFA.com, 연합뉴스, 네이버스포츠, 서울신문, 파이낸셜 뉴스, SPOTV 뉴스, 스타뉴스,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올림픽스.com, 코리아 헤럴드, 코리아 중앙데일리, 한국일보, 라디오서울, 라디오코리아, YTN, MBC, 데일리안, 뉴스일, SBS 뉴스, 아스포츠뉴스, A스포츠는 EWS,